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 이론 파트 난이도 중에 91번부터 마지막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리액턴스가 15민 코일에 직류전압 100V를 가했더니 전력 500W를 소비했다. 이 코일의 저항은 얼마인가? 자, 요건 전력 공식 P는 R분의 V제곱, P는 R분의 V제곱을 이용해서 풀면 되죠. 자, P와 R 자리 바꿔주면 R은 P분의 V제곱, P 전력은 500W고 전압은 100V니까 분자에 100제곱 써주면 요건 500분의 만이니까 약분해서 20이 나오죠. 25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리액턴스가 15이라고 주어졌지만 요건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아요. V 주어지고 P 주어지니까 전력 P를 구하는 공식 P는 R분의 V제곱.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저항 R이죠. 요 공식을 통해서 대입해주기만 하면 된다. 코일의 저항은 20ohm입니다. 임피던스 Z1은 12 더하기 J16ohm과 Z2 8 더하기 J24ohm이 서로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전압 V는 200V를 가할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구하라고 했네요. 자, 두 임피던스가 직렬로 접속됐다고 했으니까 Z1 더하기 Z2는 그냥 더해주면 되죠. 12 더하기 8 더하기 J로 묶어주면 16 더하기 24 40이죠. 따라서 20 더하기 J40ohm이 되고 구하라고 한 것은 전류 I니까 I는 임피던스 Z분의 전압 V 이렇게 되니까 임피던스 Z는 자 20 더하기 J40 요건 루트 20제곱에 40제곱을 더한 것 이렇게 고쳐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상수만을 가져와서 20제곱 더하기 40제곱에 루트 씌워주면 되고 분의 전압 V는 200V라고 했죠. 200 요렇게 써주고 풀어주면 20제곱은 400이고 40제곱은 1600이니까 400 더하기 1600 2000이죠. 루트 2000은 44.72 나오고요. 200 나누기 44.72 하면 4.472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4.47이다. 자, 두 임피던스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 전압을 주고 전류 구하라는 문제. I는 임피던스 Z분의 V에서 요 임피던스 Z를 허수부와 실수부로 돼 있는 복소수 형태를 요렇게 제곱합에 루트가 들어간 형태로 바꿔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주면 4.47 전류 I는 4.47A가 나온다. 100V의 전위차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 사실 요 전자와 같이 극소의 입자들을 다룰 때 이용되는 에너지 단위는 이 줄이 아닌 EV, 일렉트론 볼트를 쓰는데요. 이 1 일렉트론 볼트는 전자 한 개를 1V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 요 단위를 줄로 나타내게 되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요렇게 나와요. 요거 외워야 된다. 1 일렉트론 볼트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10의 마이너스 19승입니다. 따라서 100V의 전위차니까 1V 올리는데 마이너스 19승 드니까 요거에 100배죠. 100은 10의 플러스 2승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따라서 4번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요게 100V 전위차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줄로 나타냈을 때의 값입니다. 1 일렉트론 볼트는 1V 전위차일 때 전자의 운동에너지인데 1.6 곱하기 마이너스 19승이고 요 2번이 1 일렉트론 볼트겠죠. 여기서 100V의 전위차니까 100배 해주면 10의 플러스 2승을 곱한 거니까 더하기 2 해서 10의 마이너스 17승이 됩니다. 100V 전위차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에너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기억하세요. 100V 300W의 전열선의 저항값은 자 요거 아까 봤던 기본 전력 공식 P는 R분의 V제곱 여기서 양변에 P분의 R을 곱하면 요렇게 약분되고 R만 남고 R은 요렇게 R 약분되고 P분의 V제곱이 되겠죠. 요 말이 애초에 P와 R의 자리를 바꾼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값 R은 P하고 V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전력 P는 300W 전압 V는 100V니까 100제곱 만이죠. 만 나누기 300 하면 약 33.3이 나옵니다. 3번이 정답이다. 100V 300W 전열선 저항값 R은 P분의 V제곱 계산해주면 33.3 나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전압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력값을 물었네요. 자, 회로를 보시면 저항 R과 코일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교류 회로에서 코일이 가지는 교류 저항을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R과 L이 있는 RL 교류 회로에서 전체 저항 성분인 임피던스 Z는 R 더하기 JXL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저항 R은 6ohm이고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8ohm이니까 J8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요 복소수는 다시 제곱의 합에 루트 씌워준 형태 루트 6제곱 더하기 8제곱 즉 6636 8864 더하면 100이죠. 따라서 루트 100은 10이 됩니다. 전체 임피던스 Z는 15ohm이 된다. 따라서 요 15ohm이 요 교류 회로에서 저항 성분의 합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합성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항 나왔고 전압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력 P는 IR 제곱에서 전개를 시켜봅니다. 전류 I는 임피던스 Z분의 V고 요거의 전체 제곱 곱하기 R이니까 임피던스 Z는 10ohm이고 전압은 100V 따라서 약분하면 10이 되겠죠. 요거의 제곱이니까 다시 100이 되고 여기다가 저항
R은 6옴이었죠. 6 요렇게 곱해주면 10의 제곱 100 곱하기 6이니까 600W가 됩니다. 정답은 4번 600W가 요 전체 교류회로에서의 전력값이 된다. 자, 저항 R과 리액턴스 XL이 연결됐을 때 임피던스 Z는 R 더하기 JXL 요렇게 유도하고 요 전체 저항 성분 임피던스 Z를 다시 P는 I제곱 R에서 전류 I를 Z분의 V로 바꿔서 나타내고 쭉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교류회로에서 전압 100V를 저항의 6옴 코일에 8옴 연결했을 때 전력값은 600W다. 넘어가겠습니다. 100V의 교류 전원에 선풍기를 접속하고 입력과 전류를 측정했더니 입력값은 500W, 전류는 7A였다. 이 선풍기에 역류를 구하라 했네요. 자, 역률은 코사인 세타죠. 자, 우리가 보통 전력 공식이라고 하면 직류일 때는 전력 P는 VI 이렇게 나타내고요. 교류 중에 단상교류일 때는 P는 VI 코사인 세타, 그리고 교류 중에 삼상교류일 때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총 3가지로 나타내집니다. 문제에서는 교류 전원이라고 했지만 삼상 전원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단상교류의 공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이 전력 P를 VI로 그냥 나눠준 거 이렇게 공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문제에 전압 V 있고 전력 P 있고 전류 7A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100 곱하기 7분의 전력 500 되겠고 700분의 500은 계산기 쳐보시면 0.71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0.71이다. B는 VI 코사인 세타 교류 전원에 선풍기 접속했을 때 그대로 공식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된다. 코사인 세타는 VI분의 P입니다. YY 결선 회로에서 성간 전압이 200V일 때 상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Y결선에서는 상전압보다 성간전압이 루트 300 크다. 요거 기억하시죠? 성간전압 VL은 루트 3 상전압 VP다. VI는 루트 3 VP. 눈으로 사진을 찍듯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Y결선에서는 이렇게 중성점과의 전압 차이보다 요 각 성간전압, 요 성간전압이 루트 300 크다. 루트 3 하면 약 1.73 얼마 나오죠? 요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약 1.7배 크다. 어디에서? Y결선에서. 계산해보면 성간전압 VL은 200V라고 했고 요건 루트 3 VP니까 200V를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약 115 나옵니다. 상전압은 115V. 2번이 정답이다. V는 200V. 자, 요 C1은 오타죠? C1이 10마이크로페럿, C2가 5마이크로페럿인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콘덴서 C1에 축적되는 전하는 몇 마이크로쿨롱인가? 자, 콘덴서의 병렬 접속이죠. 콘덴서의 병렬 접속 시에는 전압 V는 일정하니까 전하량 구하는 공식 Q는 CV에서 C1에도 C2에도 각각 200V가 걸리니까 Q는 CV에서 C1에 10마이크로페럿만 넣어주면 되죠. 10 곱하기 200V. 간단하게 요렇게 2000마이크로쿨롱이 나옵니다. Q는 CV, C1에 축적되는 전하는 4번 2000마이크로. 저항 R은 6옴, 용량형 리액턴스 XC는 8옴. 요 두 개가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서 전류 I가 10A라면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직렬 접속 밑줄 치고요. 전체 임피던스 Z는 저항 R-JXC 대입하면 6-J8 이렇게 바꾸고 보기를 보니까 보기가 모두 실수부와 허수부로 돼 있는 복소수 형태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류 I가 10A로 주어져 있으니까 전압 V는 I 곱하기 전체 저항 성분 Z 이렇게 나타내주면 Z는 10-J8이니까 여기다가 전류 10A를 곱해주면 되겠죠. 10 곱하기 6-J8 60-J80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다음 문제. 내부 저항이 0.15인 전지 10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내부 저항은 자 이렇게 내부 저항이 나왔을 때 전체 내부 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그 회로가 병렬 연결일 때는 내부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내부 저항 R0는 병렬 연결수가 반비례하니까 분모로 가고 직렬 연결수는 분자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부 저항값 R을 곱해주면 전체 내부 저항이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는 전지 10개를 병렬 연결로만 했다고 했으니까 병렬 연결이 10이고 직렬 연결은 1개가 되겠죠. 여기다가 내부 저항 0.1을 곱해주면 100분의 1, 0.015옴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 이렇게 병렬 연결만 했다 그랬을 때는 이 내부 저항을 전지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푸시면 됩니다. 0.1 나누기 10 해주면 전체 내부 저항이 나옵니다. 병렬 연결 개수가 분모로 가고 반비례하니까 그리고 직렬 연결 개수는 분자로 가서 내부 저항을 곱해주면 전체 내부 저항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림과 같이 C는 2마이크로페럿에 콘덴서가 연결돼 있다. A와 B점 사이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자, 콘덴서의 연결은 저항과 반대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돼 있으면 저항이면 역수의 합을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되고 컨덴서일 때는 그냥 더해주면 되죠. 각각이 2마이크로페럿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4마이크로페럿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렬 연결이니까 4마이크로페럿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주면 되죠. 4분의 2, 2분의 1의 역수니까 합성 정전 용량은 2가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다.
200V 40W의 형광등에 전격 전압이 가해졌을 때 형광등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0.42A다. 이 형광등의 역률 %를 구해라. 자, 역률 공식은 전력 구하는 공식에서 나온다고 했죠. P는 VI 코사인 세타. 전력이 40W고 전압은 200V. 전류가 0.42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200 곱하기 0.42를 넘겨주면 되죠. 40 나누기 200 곱하기 0.42 이렇게 약분해서 5 곱하기 0.42분의 1이 됩니다. 요거 계산기로 계산해 주시면 0.476%로 나타내면 47.6%가 된다. 200V 40W 형광등 전류가 0.42A다. 역률 것은 P는 VI 코사인 세타.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47.6 형광등의 역률입니다. 어떤 도체에 5초간 4쿨롱의 전하가 이동했다면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자, 5초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전하량 4쿨롱이 주어져 있으니까 시간은 T, 전하량은 Q. 자, QT가 들어가는 전하량 공식, Q는 IT죠. Q는 IT, 이동한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4쿨롱은 전류 곱하기 시간 5초, I는 5분의 4니까 10분의 8로 0.8A가 되죠. 자, 0.8A 보기를 보니까 다 미리암페어로 되어 있네요. 암페어를 미리암페어로 바꿀 때는 1000을 곱해주면 되니까 1000은 10의 3승이죠. 0.8 곱하기 10의 3승. 2번이 정답입니다. 미리암페어는 1000단위, 1000분의 1 암페어니까 Q는 IT에서 전류 I 값 구해주면 0.8 나오고 거기다가 미리암페어로 바꾼 10의 3승 곱해주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모든 저항값은 2옴이고 전체 전류 I는 6A다. I1에 흐르는 전류는, 자, 요 회로도를 조금만 바꿔서 그려보면 요렇게 쭉 흘러가다가 여기에 저항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직렬로 연결된 저항 두 개를 요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연결돼 있고 그게 다시 저항 R 한 개와 병렬 연결된 그런 회로도입니다. 자, 구하라는 것은 여기 저항 한 개인 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 I1을 구하라는 거니까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I가 저항값에 따라서 그 비율이 나눠지겠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R과 2R이라고 할 때 전류는 3분의 2 I만큼이 저항 하나인 쪽에 더 많이 흐르고 3분의 1 I만큼은 2R인 쪽에, 저항이 더 큰 쪽에 더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따라서 전체 전류가 6A니까 전류의 비율은 저항값에 반비례하니까 저항 R 쪽에 3분의 2만큼 6 곱하기 3분의 2 하면 4A만큼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저항 3개가 모두 같은 값인 것처럼 연결해 놓았지만 이렇게 한 개가 연결되고 이렇게 저항 2개가 연결된 요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다시 바꿔놓고 풀어야 됩니다.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저항값이 1대2의 비율이니까 전류는 2대1의 비율로 흐른다. I1은 전체 전류 6A의 3분의 2니까 4A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어떤 정연파 교류의 최대값 Vm이 220V면 평균값 VA는, 자, 정연파 교류 동그라미, 정연파 교류에서 요 평균값은 최대값에다가 파이분의 2를 곱한 값입니다. 220V에 2를 곱하고 다시 3.14로 나눠주면 약 140.1V 나온다. 자, 평균값은 최대값 곱하기 파이분의 2, 최대값 Vm 곱하기 파이분의 2, 정연파 교류에서의 평균값 VA입니다. 140.1이다. 어떤 전지에서 5A의 전류가 10분간 흘렀다면 이 전지에서 나온 전기량, 자, 전기량 Q는 시간 나와 있고 전류 I 나와 있으니까 Q는 IT 바로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요 T는 초라고 했습니다. 요것만 바꿔주면 된다. 10분은 600초죠. 따라서 5 곱하기 600 하면 65, 30, 3000쿨롱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다. 요 보기에 30쿨롱, 300쿨롱 요런 게 있다면 헷갈릴 텐데요. 나머지는 다 얼토당토 아니한 값이기 때문에 요 10분을 초 단위로만 바꿔줄 수 있으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5옴, 10옴, 15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고 전압을 가했더니 10옴의 저항 양단에 30V의 전압이 측정됐다. 이 회로에 공급되는 전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일단 저항의 직렬 접속이니까 전체 저항은 다 더하면 되겠죠. 5 더하기 10 더하기 15 하면 30옴이 나오고 여기서 중간에 있는 요 10옴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에서 10옴이고 30V가 측정됐다고 했으니까 3A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직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류값은 일정하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전전압 V는 IR에서 전류는 3A, 전체 저항은 30옴이죠. 3 곱하기 30, 90V가 이 회로에 공급되는 전전압이 됩니다. 3번 90V다. 전체 저항값은 직렬 접속이니까 30옴 이렇게 구해놓고 구하라는 것이 전압이니까 V는 IR에서 구해야 되는데 요 전류값을 모르니까 요 전류값은 직렬 연결에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류값이 일정하니까 요 전류값은 R분의 V 10옴분의 30V에서 3A 구하고요. 그걸 다시 V는 IR 3A 곱하기 전체 저항 30옴 해주면 전전압 90V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인덕턴스 L은 0.05헨리인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05세크 동안
2A 변했다. 이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V를 구하시오. 자, 구해야 되는 것은 기전력 V고 주어진 건 시간과 전류의 변화량 2A죠. 자, 따라서 유도 기전력 V를 시간과 전류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됩니다. V는 유도 기전력 L 곱하기 시간 변화량분의 전류 변화량인데 마이너스 값을 갖는데 요거의 절대값을 취해주면 시간과 전류 변화량으로 기전력을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입해주면 0.05 곱하기 시간 변화량 0.05세크. 이 시간 동안 전류는 2A 변했으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결국 2V. 2V가 이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시간 변화량분의 전류 변화량 거기에다가 인덕턴스 L 곱해주면 기전력 구할 수 있다. 자, 0.05, 0.05 결국에는 요게 서로 약분되죠. 2V가 바로 정답이 됩니다. 0.05, 0.05 2V 찾으세요. 눈으로 문제 형태를 익힌다. 전개의 세기 500V/m, 전속 밀도가 100쿨롱 제곱미터일 때 이 유전체의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자, 요것도 공식을 하나 암기해야 됩니다. 전개의 세기가 나오고 전속 밀도가 주어졌다.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하라 했을 때는 전개 세기를 E, 전속 밀도를 D라고 했을 때 에너지 W는 2분의 1 ED다. 2분의 1 ED 전개 세기와 전속 밀도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됩니다. 뭐가?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 유전체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 구할 때 공식입니다. W는 2분의 1이 전개 세기 50, 전속 밀도 100. 요걸 2로 나눠주면 5000에다가 2500이 나오죠. 단위는 단위 최적이니까 줄퍼 세제곱미터가 된다. 2500 줄퍼 세제곱미터. 전개 세기 E, 전속 밀도 D일 때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ED입니다. 2분의 1 ED 2500이다. 어떤 도체의 길이를 N배로 하고 단면적을 N분의 1로 하였을 때 저항은 원래 저항보다 어떻게 되는가? 자, 저항은 도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이 증가하죠.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적어지니까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겠죠. 따라서 길이가 N배로 되고 단면적이 N분의 1배로 되면 요거 분의 n이니까 외항 곱해서 분자에 적어주고 내항 곱해서 분모에 적어주면 n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원래 저항보다 n제곱배로 된다. 2번 찾으시면 됩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의 값이니까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지니까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이 굵어지면 방해를 덜 받으니까 저항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단면적엔 반비례한다. 요 기본적인 사실만 알고 있으면 반비례하면 분모로 가고 비례하면 분자로 가서 요렇게만 써줄 수 있으면 됩니다. 정답은 원래보다 n제곱배로 커진다. 2번이 되겠습니다. 회로에서 검유계의 지식값이 0일 때 저항 X는 몇 ohm인가? 자, 요 브릿지 회로에서 평형 조건이 맞으려면 요 마주보는 저항값 길이의 곱이 같으면 되겠죠? 자, PR은 QX다. 대입해보면 P는 100, R은 40, Q는 10ohm이고 구하려는 값 X 요렇게 풀어보면 X는 400 나오죠. 정답은 4번이다. 자, 교재에 요 Q값이 100ohm으로 나와 있는데 10ohm으로 고쳐주십니다. 인쇄가 잘못됐어요. 100ohm이라면 답이 2번이 되겠죠? 하지만 기출에서는 10ohm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브릿지 평형 조건은 마주보는 저항값 길이의 곱이 서로 같아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각속도가 300라디안/세크인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자, 각속도와 주파수의 관계는 오메가는 2파이 F, 2파이 주파수. 요 식에서 알 수 있죠? 각속도 오메가는 요걸 주파수 F만 남기고 2파이로 나눠주면 각속도 오메가 나누기 2파이 요렇게 되니까 결국 주파수는 각속도 300을 2파이로 나눈 값 요렇게 약분해주면 결국 파이분의 150이 되겠죠. 파이를 150으로 나눈 값이 각속도 300 라디안 퍼 세클 때 주파수 값이 된다. 오메가는 2파이 주파수, 오메가는 2파이 F. 요것만 알고 있으면 대입만 해줘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 이론 파트 난이도 중은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